장애영역평가서 작성 교육 11번째 시간이자 장애평가 정보의 마지막 파트 안전성 확보 방안입니다. 이제 거의 끝이 보이죠. 11강까지 따라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알값 때문에 표준으로 장애영역평가서를 작성하시게 돼서 7강을 듣다가 11강으로 점프해서 오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반갑습니다. 제11강 안전성 확보 방안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안전성 확보 방안이라는 큰 항목 안에 안전성 확보 방안이 또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먼저 위험도 분석을 통해 위험도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확인합니다. 그 다음으로 일률적으로 안전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는 게 아니라 위험도 수준에 따라 그에 맞는 안전성 확보 방안을 마련한다. 이런 개념이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본격적으로 위험도 분석을 하기에 앞서 위험도 분석의 개념부터 이해하고 가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위험도는 위험의 크기와 그 위험이 발생할 확률의 곱으로 표현합니다. 장애영역 평가에서 위험도 분석은 대안의 사고 시나리오와 기타 사고 시나리오에 대해 수행합니다. 최악의 사고 시나리오는 영역 범위 안에 어떤 보호 대상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위험도 분석은 수행하지 않습니다. 7강부터 10강까지 우리가 고생해서 주민수까지는 이미 구해놨습니다. 이제 사고 발생 빈도만 알아내면 위험도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먼저 사고 시나리오 구간을 설정합니다. 설비들은 배관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배관에는 밸브, 플랜지 같은 것들이 달려 있죠. 이런 것들이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됩니다. 배관이 전단의 설비에 속하는지 후단의 설비에 속하는지 교통정리를 하고 시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원칙은 전단의 설비에 속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중간에 펌프 자동차단 밸브가 있다면 펌프 자동차단 밸브까지를 사고 시나리오 구간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밸브 플랜지 같은 곳에서 누출될 수 있습니다. 펌프에서도 누출이 일어날 수 있죠. 때로는 그 설비 그 자체에서 누출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사고 시나리오 구간 내에 개시 사건의 종류와 수량을 파악합니다. 각 개시 사건에는 확률이 정해져 있습니다. 개시 사건별로 확률과 수량을 곱해 전부 더해주면 주요기기 고장 빈도가 구해집니다. 안전장치를 설치해서 사고 발생 가능성을 낮추거나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런 걸 완화장치라고 하는데요. 개시 사건에 대응되는 완화장치도 파악해 줍니다. 주요기기 고장 빈도에 완화장치를 반영한 사고 발생 빈도를 계산해 주고요. 이 사고 발생 빈도에 주민수를 곱하면 위험도가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서 다시 설명해 보겠습니다. 6강에서 보셨던 P&ID입니다. 저장 탱크에 대한 사고 시나리오인데요. 어디에서 누출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저장 탱크 자체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죠. 펌프도 불안 요소입니다. 또 수많은 연결 부위들 모두 누출 가능성이 있는 부분들입니다. 이 사고 시나리오의 구간은 어디까지일까요? 해당 설비 인입측 플랜지부터 다음 설비 인입측 플랜지까지. 다만 펌프가 있을 경우에 펌프까지를 시나리오 구간으로 구획할 수 있다고 돼 있지요. 그래서 펌프 후단의 요소들은 모두 지우겠습니다. 아직까지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 모두 개시 사건입니다. 완화장치는 여기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방류벽이 보이죠. 방류벽은 저장 탱크에서 누출이 일어났을 때 피해 범위를 줄여주는 완화장치입니다. 개시 사건에 완화장치를 반영해서 사고 발생 빈도가 계산됩니다. 여기에 주민수를 곱하면 위험도가 산출됩니다. 굉장히 좋은 참고자료 하나를 소개해 드리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화학물질안전원에서
2018년 발간한 안전성 확보 방안 예시집입니다. 용어 정의, 개념부터 완화장치 적용, 위험도 분석 사례까지 위험도를 분석하기 위해서 알아야 할 내용이 총 망라되어 있습니다. 위험도 분석을 하기 전에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이 자료를 토대로 핵심적인 내용을 제가 해설하는 방식으로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앞에서 저장 탱크 자체, 밸브, 플랜지 등 연결부, 펌프가 개시 사건이 된다고 말씀드렸죠. 개시 사건과 개시 사건별 빈도를 총 정리해 놓은 표입니다. 고압 용기 파열될 수 있습니다. 그 빈도는 10의 -6승. 굳이 표현하자면 100만 년에 한 번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굉장히 낮은 확률이 있죠. 배관이 파열되거나 배관에서 누출될 수도 있겠죠. 사고 시나리오 구간에 배관이 있다면 이 두 가지를 개시 사건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상압 탱크에 대한 사고 시나리오라면 상압 탱크 파열 및 누출도 개시 사건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플랜지 밸브도 개시 사건입니다. 10의 -3승의 빈도니까 1000년에 한 번 꼴이잖아요. 빈도가 꽤 낮다고 볼 수 있겠지만요. 플랜지 밸브가 만약에 1000개가 있다면 1000년에 한 번이 아니라 1년에 한 번 사고가 발생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수량까지 파악하셔야 됩니다. 펌프, 컴프레서 등 회전하는 동력기계도 개시 사건입니다. 그런데 도금조, 세척조 같이 상부가 개방된 설비, 여기서는 계속 증발이 일어납니다. 만약에 국소배기 장치가 작동하지 않는다면 독성인 증기가 작업장 안에 체류하게 될 겁니다. 작업자가 다친다면 이것도 화학사고죠. 이런 이유 때문에 도금조, 세척조 등 개방형 설비는 국소배기 장치 송풍기 고장을 개시 사건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안전밸브는 사고 예방을 위해서 설치하는 장치잖아요. 근데 안전밸브가 개시 사건이 된다면 이게 참 모순된 일입니다. 여기서는 안전밸브 후단에 처리 장치가 연결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안전밸브가 작동했을 때 내용물이 대기로 방출되는 경우만 개시 사건에 포함시킵니다. 냉각수 공급 중단의 경우도요. 냉각수 공급이 중단됨으로 인해 폭주 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 경우 개시 사건이 됩니다. 탱크로리 사고 시나리오라면 입출하 시설 누출이 당연히 개시 사건이 됩니다. 드럼, 말통 등 용기에 담긴 유해화학 물질을 입출하는 트럭은요. 사고 시나리오 자체가 아니죠. 그렇지만 트럭에 적재 하역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트럭에서 하역하면 보관시설로 입고되는 거고 보관시설에서 출고하면 트럭에 적재하죠. 그래서 트럭은 보관시설과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입니다. 보관시설의 위험도를 분석할 때 입출하 시설 누출을 개시 사건에 포함시켜 줍니다. 외부 화재 개시 사건의 경우는 예전에는 소규모 외부 화재, 대규모 외부 화재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현재 기준으로는 인화성 물질을 취급할 경우 외부 화재가 개시 사건이 됩니다. 완화장치는 수동적 완화장치와 능동적 완화장치로 구분됩니다. 보통 수동적이라 그러면 부정적, 능동적이라 그러면 긍정적인 느낌을 받죠. 근데 여기서 수동적의 의미는 설치해 놓는 것만으로도 완화장치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장치라는 의미입니다. 반대로 능동적은 개시 사건이 발생했을 때 작동을 해서 완화장치의 역할을 수행한다는 의미이거든요. 개시 사건이 발생했을 때 능동적 완화장치는 고장나서 작동을 안 할 수도 있죠. 수동적 완화장치는 무조건 작동합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수동적 완화장치가 더 좋은 완화장치라고 할 수 있겠죠. 수동적 완화장치 대표적으로 방류벽입니다. 방류벽은
장애 영향 평가에서 이야기하는 거는요. 저장 탱크 주변에 설치하는 방류벽도 있지만 방지턱까지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액체층이 확산되는 걸 차단할 수 있는 벽이면은 방류벽으로 포함해서 얘기를 합니다. 8강에서도 제가 비슷한 얘기를 드렸던 것 같은데요. 그때 코라 프로그램에서 방류벽 여부 체크하고 면적 입력할 때 용량이 충분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서도 용량이 충분해야 완화 장치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또 사고 시나리오를 분석할 때 앞에서 코라의 방류벽 여부 체크하고 면적 입력해서 평가를 했다면 그 방류벽은 이미 영향 범위를 줄여주는 역할로 써먹은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중복해서 적용하시면 안 됩니다. 지하 배관 시스템은요, 트렌치를 말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용량이 충분해야 하고 중복 적용할 수 없습니다. 또 실리스 펌프, 넌실 펌프라고도 하는데요. 현장에 가보면 그 장애 영향 평가를 대비해서 일부러 실리스 펌프를 설치한 것도 아니고 그냥 내화학 펌프라고 해서 설치를 했는데 알고 보면 그게 실리스 펌프인 게 많더라고요. 확인하시고 잘 챙기시기 바라겠습니다.